예상하셨다시피 첫 번째 키워드는 반기문 불출마.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반기문이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도 없이 측근들도 모르게 강행을 했어요. 대통령 안 나온대요.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어제 뉴스를 쭉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여당 쪽, 그러니까 새누리나 바른정당 이쪽 계통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반기문과 황교안이 박빙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황반, 반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아, 반기문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고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안 한다고 나와서 조금 허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분노스러운 건요. 이분이 그만두면서 온갖 남 탓을 할 건 다 하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뿌리고 나가는. 네. 나는 이렇게 역사상 정치인 중에 개념 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가 마지막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드러나는데 분노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요. 겸손의 아이콘 푸른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정말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지 못해서 제가 부족한 관계로 더 이상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짠하게 끝날 거거든? 근데 내가 부족했단 말은 앞부분에 조금 나오는 둥 맞는 둥 하고 거의 뭐 정치인들 조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뿌려대고 갔어요. 음해와 가짜뉴스에 인격 살인당했다고? 그리고 정치인들 편협한 이기주의에 실망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잘했는데 한국 정치판이 너무 말도 안 돼서 더 이상 정치 못 해먹겠다고? 웬 고고한 무슨 선비 그런 컨셉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돈 아깝다고. 지금 그쪽 반기문 씨의 고향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흉상을 만들고 심지어 거목 반기문이란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던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동네에 예. 반기문의 길을 이어받아서 2세를 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모텔들이 생기고 있어요. 러브 모텔들이. 반반 모텔?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지금 좀 심각한 멘붕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반기문이 불출마 선언을 하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기자들도 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포탈 메인에 뭐가 떴냐면은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탈당 시기 조율 중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댓글에 최고로 찬성을 많이 받은 댓글이 그 7분이들 이렇게 뜨더라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방문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말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뭐라 그랬냐면은 겨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낙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비꼬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은 이제 새누리당 안 간다 쪽 느낌이었기 때문에 임명진은 이죽거리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반기문의 불출마 선언에서 안철수를 봐요. 안철수가 자기 후보 양보할 때 그때 어떤 참모들하고도 토론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반기문도 지금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측근들도 모르게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이 양반의 그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협치와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런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의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권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장민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사실은 야권 정치인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 네. 잘 들어보시면은 네. 그 욕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명박하고 지금 박근혜, 바른 이명박 둘 다. 정당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반기문 출마를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네. 한국에 오면 다 판 깔아져 있을 줄 알았는데 또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현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실망처럼 느껴져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들어와서 자기는 우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추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연락이 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뭐야 하면서 그만두는 건데 저는 참 이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대통합, 국민 대통합 이거 박근혜 워딩인데 국민 대통합과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일어나겠다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뭐 각종 가짜 뉴스 음해 이거와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는 꿈을 접겠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거는 못 느꼈을 거예요. 못 느꼈을 건데 뭐냐면 내가 100층짜리 빌딩을 지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빌딩 짓기가 힘들어요 하고 비슷한 워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사소한 문제고 자기가 정말 신념이 있다면 이 신념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남 탓하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 없고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고요. 이 기자회견문에서 나오는 워딩을 제가 핵심 워딩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 대통합, 순수한 뜻, 꿈과 비전, 그리고 기존 정치인의 유아독존적인 태도 거의 그 요거를 갖고 문장을 넣으면서 접속사들을 넣으면 박근혜 워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제2의 박근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박근혜가 정확한 거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물러가셨으니까 네. 칭찬 좀 해드리고요. 아니 칭찬해야죠. 이분이 그 기자회견 말고 이제 마포에 있다는 그 캠프 쪽에 와서 했던 말이래요. 정치인들의 눈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보이고 자꾸만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더라. 표를 얻으려면 나는 보수 쪽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라는 요청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말하자면 보수의 소모품이 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보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나는 보수지만 그런 이야기는 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진보적 보수. 그러니까 반기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던 거는 일단 배신자였기 때문에 싫었고요. 그렇죠. 예.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에게 철삭거리면서 달라붙어서 대통령 돼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송으로도 누차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유엔 사무총장으로 퇴임 마치고 들어와서 국가의 원로 정도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격당할 일은 없었다고 보는데 정체성도 없지. 이 사람이 최소한 이런 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16개국 이상의 정상들 만나면서 옆에 배석시키고 그렇게 만든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10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권 후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10년 사이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명박이 눈치 보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도 안 와보내. 그러면서 계속 퇴색돼 갔던 사람이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사람이고 공격할 거리는 되게 많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처럼 다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제가 이번에 심리 분석을 나중에 한번 해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는 사퇴했나. 지금까지 정리되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성정이 약간 불같아. 근데 저번에 그런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자갈자갈해서.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스탠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존형 인간, 오다형 인간 두 가지가 있어요. 의존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오다 내리는 것도 좋아해. 1인 지존 자리엔 올라가 본 적이 사실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도 오다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의 눈치를 봤고요.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장관 할 때도 대통령이라는 더 큰 어떤 산을 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스타일이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이 된 이유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윗사람들한테 너무 잘했다는 건데 그만큼 아랫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포갑적이고 지지적이었다는 뜻이죠. 성정이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막 기자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한국의 실정은 전혀 모르고 그 과정 속에서 헛발질 몇 번 해버리고 그때마다 정식으로 사과하기는커녕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렇게 한 번도 진솔한 사과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보수 쪽 입장에서 봐도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황교안은 뭔가 좀 보수 분들이 보기에는 듬직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뭔가 정리돼 보이죠. 네. 예. 딱 그렇게 듬직한 맛이 있는데 반기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형에서부터가 뭔가 호감형이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힘아리도 없어 보이지만 뭔가 좀 뺀질뺀질해 보이고 얼굴 딱 보는 순간 느끼해지는 느낌.
그 우리가 네. 작년에 겪었었죠. 노욕으로 똘똘 뭉친 그 늙으신 분의 얼굴. 딱 그거죠. 그렇다 보니까 호감도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자기 호감도를 올리려고 하면 뭔가 언행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걸 보여줘야 돼요.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지만 젊은 느낌 나고 뭔가 역동적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꼭 자기가 지적질하고 실수하면 기자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결국은 자멸의 수순에 빠져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재밌는 게요. 이 양반이 불출마 30분 전에도 심상정만 나가지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회로 와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요. 심상정 대표가 했다는 말이 뭐 누군가가 알아서 그 자리에 올려주는 거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생각이 달라졌는지 갑자기 출마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분 또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성급했나 싶어가지고 잠 못 이루지 않을까. 아, 근데 이러다가 혹시 내일이라도 추대한다 그러면 또 뜻을 접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강제적으로라도 제가 뭐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안정상이야. 비정상이라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뭐 근데 진보적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근데 정치권에서 그 짓 하면은 그냥 또라이 소리 듣는 거죠. 네, 그럼요.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반기문 들어오기만을 1년여 학수고대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의도 없이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쪽 캠프에 있는 사람이 포털 보고 너는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기문은 어떻게 모략이든 뭐든 띄워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도 만들어 놓으면 그 앞은 없어요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치 몰입애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들인 거지 또는 정치 좀 해봤던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뭔가 막 작업을 꾸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이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단면적인 걸 봐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안철수가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런 건 있어. 그 결단의 고뇌의 끝에는 어차피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 토론 같은 걸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밥줄인데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 이제부터는 이제 반기문은 내일부터는 거의 뉴스에 안 나오겠죠. 이제 황교안이 더 뜨겠죠. 그렇죠. 참 황교안 묘한 캐릭터예요, 진짜. 안 나간다고 하면 되거든? 아니 근데 황교안은 작년 12월부터 자기 캠프가 운영되고 있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다. 그러니까 그 뭐야 걔는 도대체. 아니 권한 대행 되고 나가지고 대선을 위해서 캠프가 운영됐다. 물론 자의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지지자들의 그 뭐 모임이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얘 또 한번 제대로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